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존경하는 릭스타그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정치적인 추상이나 외교적인 예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한 민족, 위대하고 오랜 역사를 지닌 자랑스러운 민족, 그리고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면서도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는 그 민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란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 체제 내의 파벌 간의 다툼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문제, 즉 한 문명과 그 문명을 점령한 극도로 가혹한 정권 사이에서 벌어지는 진정한 역사적 결산입니다. 반세기 가까이 이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은 창립 순간부터 다른 국가들과 같은 평범한 국가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은 혁명적 사업체처럼 운영되어 왔으며 동맹국들을 통해 지역의 불안정을 수출하고 이웃 국가들의 주권을 약화시키며 갈등을 조장해 왔습니다. 바그다드에서 베이루트까지, 사나에서 다마스쿠스까지, 그리고 짙은 부정의 안개 속에서 핵 야망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자리를 차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권은 이 공동체를 완전히 불안정하게 만들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란 내부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가 변화했습니다. 오늘날 내 나라에서의 싸움은 개혁파와 강경파 사이의 싸움이 아닙니다. 점령과 해방 사이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영혼을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시위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대 간의 반란이며 1979년 이후 이란에서 가장 깊은 봉기입니다. 79. 노동자와 학생, 여성과 소수자,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와 시인, 그리고 유명한 시인들을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국가의 복잡한 관료기구 내부의 일부 인물들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들은 함께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현 정권은 완전히 모든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1979년 혁명 자체에 대한 반란입니다. 1979년. 정당성이 사라지면 기존 권력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권은 이 상황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유로 목소리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차단하고 완전히 비무장 상태인 시민들에게 무기를 겨눕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이 고귀한 의회가 반드시 목격해야 할 대가입니다. 남성과 여성들이 거리와 집에서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4만 명이 넘는 이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정권의 요원들은 병원에서 부상당한 시위자들을 사냥하듯 찾아내어 냉혈하게 처형했습니다. 시신들은 쓰레기 트럭에 실려 수거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줄지어 놓인 신원 미상의 시신 자루들 사이에서 자신의 가족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4만 명이라고요? 그 숫자는 너무 커서 이해하기조차 힘들고 너무 추상적입니다. 이로 인해 외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한 통계 수치로만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들 중 몇 명의 이름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슈아드 출신의 30세 소방관 하미드 마다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부상당한 시위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며 헌신했습니다. 결국 그는 생명을 구했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정권의 탄압 세력에 의해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22세의 신아카제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공학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음악과 기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엄성과 조국의 존엄성을 위해 싸우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안군이 그의 머리 뒤쪽을 쐈습니다. 부처에서 간호사 만수레 헤이다리와 그녀의 남편인 교수 베우르지 만수레가 평화롭게 시위하던 중 나란히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8살과 10살의 어린 두 자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자유를 꿈꿨다는 이유로 한 가족이 파괴되었습니다. 네긴 카디미 28세 생명공학 학생은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치명상을 입은 그녀는 아버지의 품에서 숨을 거두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저 불타고 있어요. 한밤의 공포 속에서 밝은 미래가 한순간에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공포는 매일 이어집니다. 인터넷 접속은 여전히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국민들이 세계와 단절된 동안 정권은 계속해서 폭력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은 휴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무슨 휴전입니까? 이슬람 공화국의 이란 국민 대상 전쟁에는 휴전이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거리마다 통제 초소가 설치되어 있고 정권의 깡패들과 그들이 끌어들인 테러리스트들이 무고한 이란인들을 괴롭히고 구타하고 살해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그 비용에 대해 외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말해야 할 전쟁은 바로 이 전쟁입니다. 이슬람 공화국이 저의 동포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여러분의 서구 신문 헤드라인이나 TV 프로듀서들의 머릿속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생각에서 결코 멀어지지 않습니다. 저의 용감한 동포들은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서진 몸으로도 굳건히 서 있지만 그들의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릎 꿇고 사느니 서서 죽기를 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칠은 이런 국민을 이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가 병사들이 쓰러질 때 죽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오직 그들의 정신이 항복할 때만 죽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란의 정신이 결코 항복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말합니다. 잔혹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슬람 공화국은 그 어느 때보다 붕괴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1979년 이후 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해졌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이 정권의 재포장된 버전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피가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무덤이 파였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더 친절한 간수가 아닙니다. 요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이 사건들에는 군사적인 측면이 있으며 이 의회는 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닌 척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현재 중단된 군사 작전의 방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것이 이슬람 공화국의 몰락을 가속화하든 아니면 내부의 균열만을 심화시키든 이란 혁명의 결말은 어떤 외부 세력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말은 이란 국민들 자신의 손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파자와 태양의 혁명. 이란 국민들이 1월 자신의 피와 용기로 시작한 봉기입니다. 그것은 결코 어떤 정권의 계산이나 외교적 책략 또는 군사적 결과로 중단되거나 사라질 수 없습니다. 첫걸음을 내디딘 것은 국민이었고 끝을 맺는 것도 국민입니다. 만약 군사작전이 이슬람 공화국을 그 정권이 속할 역사적 시면으로 밀어넣는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며 준비되어 있고 조직되어 있으며 이후에 올 것을 건설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권이 당장의 폭풍을 견뎌낸다 해도 우리는 혁명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시작했고
끝까지 완수할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럽을 바라볼 때 저는 양면성과 이란 거리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지속적인 무능함을 봅니다. 저는 이 범죄 정권과 서둘러 관계를 맺으려는 모습에 실망했지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그 정권은 수만 명에 달하는 자국 시민들을 살해했습니다. 그 정권은 유럽 거리, 특히 스웨덴에서도 테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정권은 인질과 폭력을 이용해 유럽 정부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는 유럽은 인권, 민주주의, 평등을 지켜야 합니다. 유럽은 과거의 투쟁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테이트에 맞서 싸웠고 폴란드의 연대운동을 지지했으며 지금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주권투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란만 달라야 합니까? 이란인들의 인권은 덜 중요한가요? 그들의 생명은 덜 소중한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유럽은 이 테러 정권을 달래고 강화시켜 왔습니다. 이것은 그 정권이 살아남고 자기 국민을 죽이도록 도운 정책이었습니다. 저는 스웨덴 정부가 유럽 연합과 다른 나라들에게 이란 국민과 그들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지지하도록 압박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릭스다그 의원들과 여러 정당이 오늘 이란 국민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을 보니 기쁘고 용기가 납니다. 너무 자주 침묵을 강요당하는 저의 동포들을 대표해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릭스다그 의원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먼 곳의 지정학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스웨덴에서 발생한 안보 비상사태입니다. 스웨덴 보안국 세포와 스웨덴 경찰청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중개 범죄 조직을 통해 스웨덴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감시 작전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인 공동체, 이란 반체제 인사들, 그리고 일반 스웨덴 시민들을 상대로 협박과 폭력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올해 3월 3일 중동에서의 현재 분쟁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직후 세포는 위협 수준의 증가에 대해 긴급 공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 자신의 보안기관의 공식 발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상황을 특히 해롭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테헤란이 이용하는 범죄 조직들은 임무가 없을 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웨덴 사회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이들은 이미 공공안전에 대한 큰 내부 위협으로 확인된 동일한 조직들입니다. 스웨덴은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란 대사관 직원들의 비자를 제한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미드 누리를 보편적 관할권 하에서 인도에 반한 범죄로 기소하여 역사적인 선례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은 누리를 다시 테헤란으로 돌려보냈고 그는 그곳에서 동료 살인자들에게 영웅으로 환영받았습니다. 그가 국영 TV에서 자신의 범죄를 자랑하기 위해 돌아갈 수 있었던 반면 아흐마드 레자 잘릴리 박사는 여전히 정권의 고문실에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가 끌려간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감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정권이 더 많은 인질을 잡고 범죄를 저지르며 전 세계를 더욱 공격적으로 도전하도록 구축입니다. 몇 달 전에 한 프랑스 상원 의원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자신의 인질들에게 인질이 되었다고요.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런 협박에 굴복할지 말지 완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칠라프 하벨은 한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진정한 안전은
진실에 뿌리를 둔 안전뿐이라고요. 중요한 사실은 이 체제가 계속 권력을 행사하는 한 스웨덴과 자유세계는 결코 완전히 안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이 왜 나토에 가입했을까요? 푸틴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 때문입니다. 이 결정은 옳았고 필요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이 러시아 전쟁의 방관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테헤란은 모스크바에 드론과 미사일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이란에서 제조된 무기가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정권의 기술 협력이 푸틴이 민주적인 이웃 국가와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능력을 뒷받침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저는 함께 논의하고 확인했습니다.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위협과 이슬람 공화국의 유럽에 대한 위협은 별개의 두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도전이 두 가지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스웨덴은 나토의 집단 방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 방위는 군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적, 경제적, 도덕적인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위협을 전체적으로 인식해야 하며 이슬람 공화국이 러시아의 침략을 지원하는 것을 실제로 직접적인 안보 문제로 인식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이제 현재의 위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웨덴과 이란의 관계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 몇십 년 동안 스웨덴의 전문가들과 기업들은 이란과 강한 유대 관계를 맺었습니다. 페르세폴리스에서 열린 이란 문명 25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스웨덴은 당시 왕세자이자 후계자인 칼 구스타브가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해아와 저는 나란히 앉아 우리 두 나라와 국민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러한 미래, 즉 민주적인 이란은 지역 전체와 유럽의 안보 셈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것은 즉시 스웨덴 땅에서 활동하는 대리 세력 네트워크를 해체할 것입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인질 외교를 끝낼 것입니다. 정보와 법치주의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러시아 전쟁 기계 지원을 중단하겠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수요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보장할 것입니다. 이란은 9천만 명의 인구와 뛰어난 인적 자원, 풍부하고 활기찬 문명을 가진 자연스럽고 전략적인 파트너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의 잘못된 행정 관리 이후 재건하고자 하는 열망도 있습니다. 스웨덴은 이 미래의 일부가 될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 기술과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서의 탁월함, 방위 산업, 그리고 사브의 세계적 수준의 항공 우주 및 방위 역량이 있습니다. 볼보와 스카니아를 통한 엔지니어링 유산, 문화에 대한 헌신, 정밀 제조와 산업 혁신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건 중인 이란이 꼭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이건 자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등한 파트너십입니다. 서로 보완적인 강점과 공동의 이익을 가진 국가들 간의 협력입니다. 가치는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이란 국민들이 저에게 민주적 전환을 이끌어 달라고 요청하는 가운데 저는 평생 동안 다짐해온 약속, 즉 당파적이지 않은 통합의 국가적 인물로서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 국민 통합, 그리고 민주정부로의 평화로운 전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만 이게 가능하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이란의 모든 정치적 스펙트럼에 속한 경제학자, 법률 전문가, 안보 전문가, 시민사회 지도자들과 함께 우리는
상세한 전환 구조를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번영 프로젝트는 제도적 연속성을 보장하고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권이 끝난 후 신속한 국가 재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책임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국가기구 내에서도 균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군대와 치안기관의 구성원들이 민간인에 대한 폭력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점점 더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조용히 자신들의 진정한 충성심이 어디에 있는지 표시했습니다. 그것은 억압하는 자들이 아니라 국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열리면 그들이 행동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실제로 어떤 정부도 자신들의 기관들이 억압을 강요하려는 의지를 잃게 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릭스타그 의원 여러분, 제가 이 연설에서 가장 단순하고 중요한 진실이라고 믿는 말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란 국민들은 혁명을 위해 싸워달라고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스스로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고 있으며 그 용기는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할 정도입니다. 그들은 훨씬 더 소박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억압하는 자를 정당화하지 마세요.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이들을 강화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이에서 피난처를 찾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란이 자유로워질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역사에는 중립이 결코 선택지가 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결정입니다. 신중함이 현명함이 아니라면 그것은 공모입니다. 역사가 조용히 질문을 던지고 끔찍할 정도로 인내심 있게 대답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처칠은 1940년에 그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바칠라프 하벨도 1989년에 그런 순간을 맞았습니다. 젤렌스키는 오늘 그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용감한 방식으로 비록 비행기도 없고 군대도 없으며 어떠한 외교적 면책 특권도 없지만 이란 국민들은 모든 거리, 모든 감옥의 감방, 그리고 이름 없는 모든 무덤에서 이 모든 억압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이미 답했습니다. 그들은 거리와 감옥에서 답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으로 답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역사는 이제 민주주의 세계에 특히 유럽 국가들에게 매우 근본적이고 단순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운 민족들과 함께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 앞에서 안주하는 길을 택할 것입니까? 미래 세대는 여러분의 선언문을 읽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행동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묻지 않을 것이고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기를 거부했는지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저는 이것을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전략적인 확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란이 마침내 자유로워지고 그 국민들이 다시 세계의 자유로운 나라들 사이에 서게 되며 그들의 아이들이 온전한 나라를 물려받게 될 때 두려움 없이 우리 모두는 이것이 진정으로 위대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역사가 바뀌던 그 순간, 위대한 민족이 무릎 꿇기를 거부했던 바로 그때, 자유로운 국가들이 외면하지 않기로 선택했던 그 순간, 이 역사적인 날이 왔을 때 스웨덴은 완전히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 영원히 기록되길 바랍니다. 이란 국민들이 자유를 위해 일어섰을 때 스웨덴은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